이어서 두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은수 사회복지사입니다.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늘 힘이 되어준 5명의 멘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연 제목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고 하는데요. 5명의 멘토가 김은수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은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사회복지를 시작했던 과정, 그리고 지금 19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서도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사회복지를 해오면서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왔고 그 많은 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기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분의 멘토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우한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수녀님들의 사랑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보육시설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1990년도, 80년도 모두가 같은 가방을 메고 같은 헤어스타일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아마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적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뭐 상담, 어떤 심리치료 이런 어떤 전문적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체벌, 벌, 그 다음에 매를 맞았던 그런 시절의 암흑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특이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운동권 출신이었고 늘 도망을 다니면서 이 경찰의 수배를 받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보육원에 자원봉사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기존의 보육원에 있었던 선생님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큰 형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멘토 주용평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지금 광주의 작은 해수의 집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늘 얼차례와 늘 체벌과 늘 이런 폭력이 일상이었던 시설에 조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고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다시 그분에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또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에 그분이 연극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때 공연을 하는데 그 제목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육원의 적나라한 어떤 폭력의 모습, 잔인함이라면 좀 더 잔인한 표현인데요. 그때 당시 저희한테 늘 어둠이었던 힘의 논리로 원장님 아니면은 가장 힘이 센 고등학생 형, 그 논리에 맞춰서 살아오던 저희들한테 저희 문제를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그 연극이었죠. 발표회를 하면서 이 연극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 그 엄청난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 했던 그 시절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91년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니까 정말 이거는 한 번도 찾아볼 수도 없고 다른 보육원에서도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을 해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되고 싶다. 정말 이분처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유일하게 가진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자랐던 제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정체성의 혼란이 왔었습니다. 물론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 자신도 되게 창피했고 부끄러웠지만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보육원을 뛰쳐나가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그리운 시절이 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고등학교의 추억은 없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고 20살이 될 즈음 특별한 기회에 제가 자랐던 보육원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어요. 보육원 아이 중에 한 명이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친구는 가출,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노출이 돼서 보육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죠. 그때 만났던 두 번째 멘토가 박선주 수녀님이십니다. 이 수녀님께서는 저에게 그 친구의 멘토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여기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검정고시를 보내주셨죠. 솔직히 막막했죠.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그리 성적이 좋지 않았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뭐 크게 펜을 잡고 공부를 하거나 책을 열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했더니 수녀님께서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또 저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이 형이 검정고시 합격할 때까지 개인 과외 선생님이 되거라 라고 해서 그 친구하고 한 2년 정도를 2개월 정도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돕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주용평 선생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20살 때 이 사회복지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검정고시는 제가 딱 2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였죠. 합격 소식을 듣고 이제 나의 역할은 끝이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별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수녀님께서 사회복지학과를 한번 가라.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정말 이제까지 너가 너와 같은 아픔의 어떤 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너가 전문가의 길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대학을 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너가 더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시작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수녀님들과 이렇게 아동 양육시설, 제가 자란 곳에서 제가 다시 근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근데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사회복지 했나 자괴감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 한 1년여 사회복지 일을 하다가 저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 2005년도에 더 이상 내가 백화점 일은 할 수가 없겠다. 그래, 내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라왔고 또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줬었고 내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백화점이 과연 나하고 맞는 곳인가 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듬는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4년제 대학을 가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시금 복지 현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대학생 리더 양성 워크숍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난 게 세 번째 멘토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1박 2일 동안 진행됐던 이 워크숍이 저는 정말 충격이었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제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거였죠. 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너부터 변하면 된다. 네가 변하면 네 주변도 변한다. 네 주변이 변하면 사회도 변한다. 그래서 너부터 변해라 라는 말씀을 그때 해주셨어요. 제가 이분 덕분에 지금 이제 영상 제작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에겐 정말 닮고 싶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리더 양성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에 정말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제가 이제 정신보건 동아리 활동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찾아갔죠. 나주시 정신건강센터, 지금은 이제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아마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갔더니 이 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대학생들 자원봉사를 쓰지 않아. 그래서 왜 안 쓰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너네 뭐 하면 안 나오고, 너네 좀 하다가 힘들면 안 해버리고, 너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눈이 와도 저희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1년짜리 봉사활동 계약서를 내미시더라고요. 너 1년 동안은 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들, 특히 네가 궁금한 정신보건의 영역은 내가 원 없이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시작됐던 거죠. 와,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은진 팀장님께서, 지금은 부센터장님이,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도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생들이 봉사활동하면 그냥 봉사만 하고 가는 거였죠. 그리고 시간 올려주고 뭐 이런 정도였다면, 이분은 이 봉사활동이 니네들 뼛속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가서든 이런 상황에 대처했을 때 너네가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아주 조금이지만, 미약하지만 좀 갖길 바라셨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05년도에 이 분들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만나면서 이제 다시 제가 잘하고 제가 잠깐 한 2년 근무했던 이 보육원으로 취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수녀님이 지금 저의 5번째 멘토인 김금래 원장 수녀님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의 첫 느낌은 원칙과 정의, 요거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제가 이분만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 수녀님은 엄청난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였거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는 딱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지만 아동양육시설의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의무적인 일을 해야 됐던 거였고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였고, 이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그런 위기에 놓여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였죠. 우리의 전문성을 그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 이 수녀님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한 3번 정도 냈는데요. 그때 이제 사직서를 낼 때 이 수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일을 주지 않는다. 또한 하기도 하지 않는다. 정말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나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아이의 성장에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아이의 인생에 끼어들었냐? 끼어들었으면 책임을 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어떤 힘든 상황이나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도 아이들하고 함께 살지만 진짜 힘들 때 이분의 그 가르침, 어떻게 네가 평정심을 찾고 가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5분의 멘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분들은 제가 살면서 정말 힘든 순간, 그리고 지금도 그룹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상황에서 복지 현장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쩌보면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든 시기에 매번 이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이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이분들과 연락 한 통만 해도 마음이 씻겨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명, 어떤 사명, 사회복지사의 사명, 이것들을 결정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제가 이제 뭐 아주 어릴 때 봤던 영화지만 제가 이제 사회복지하고 특히 아동복지를 하면서 이 영화를 한 4-5번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도레미는 음악을 만드는 도구일 뿐이야. 음악은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이 도구가 아마 제가 아닌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떤 나는 도구가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 음악,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사명을 조금 느꼈고요. 지금도 한 번씩 저희 아이들하고 이 영화 보면서 또한 음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아픈 상처가 있는 아이들하고 음악은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깊은 사명을 줬던 영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에 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작년 2월에 아동 청소년 그룹홈을 개소해서 지금 1년을 미지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 7월부터 이제 제가 보조금을 받게 됐죠. 아주 조금 보조금입니다. 뭐 급여가 제가 사회복지 19년 차인데 거의 한 177만 원 정도 실급여가 이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힘든 것은 복지를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따뜻한 관심, 어떤 사명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이 혼돈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복지사에게서 길을 묻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룹홈을 하냐. 그냥 복지관이나 아니면 안정된 곳에 가서 이렇게 있지, 일을 하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살아왔던 과정 그리고 저에게 그 도움을 주셨던 정말 큰 은인 같은 이 멘토 5분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 영역에 있으면서 만났던 분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만나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처럼 그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는 일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사회복지를 1년을 했든 사회복지 경력이 20년이든 30년이든 그분들하고 있을 때는 늘 배움이 있습니다. 늘 제가 가야 되는 어떤 가슴뛰나 이런 것들을 늘 배우고 익히고 있고요. 오늘 제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룹홈에서 가슴은 뜨겁게 삼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원장님 이런 거 없습니다. 가슴 뜨겁게 삼촌의 역할은 하고 있고요. 머리는 차갑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가장 기본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늘 뜨겁게 포용할 수 있고 늘 언제나 그런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김은수가 되도록 더 열심히 실천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